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밤 8시 45분입니다. 금은유착, 이른바 금은유착 사건이 요사이 정권의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 18일 허위 제보자의 제보를 믿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짜고 총선 직전에 뭔가 터뜨려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려고 했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가 한동훈, 이동재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그 다음 날 사과 방송을 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편파 수사다, 부실 수사다.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말라 하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15명 중에 10명, 11명 압도적 찬성으로 이 수사가 지금 편파 수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뺨을 때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KBS 안에서도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KBS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느냐? 이 사람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순간인데 KBS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만약 검사라면은, 이건 지금 가상입니다. 검사라면은, 특히 이 수사에 참여한 검사라면은 그 다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은 권언유착이다. 정권과 언론이라 하면 KBS와 MBC입니다만은 합작한 조작극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상황이 크게 역전될 것 같은데, 이제 KBS 내부에서 누군가는 KBS 기자에게 미끼를 던졌다. 이 미끼 던진 사람이 누구냐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명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BS에서 밝히는 방법도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줄여서 법세련은 KBS 기자에게 허위 제보한 성명불상의 취재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남부지검 형사 1부 부장 김남순에 배당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세련은 KBS 기자에게 허위 제보한 성명불상 취재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날 어제 고발을 했는데 신속하게 담당 부서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세련은 KBS의 보도를 허위 보도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 제보자가 아니라 KBS를 통해 사실상 수사 개입을 시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지금 KBS의 관련 기자 등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세운 논리는 밝혀라. 허위 제보자는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그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재 전 기자가 전 기자라고 하는 것은 채널A에서 이동재 전 기자를 취재윤리 위반으로 이렇게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기자입니다. 이동재 씨가 강요원 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 18일 KBS 9시 뉴스는 이동재 기자가 지난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나눈 녹취록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녹취록 내용에 없는 내용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KBS의 책임이 있는 거죠. 확인되었다. 확인되었다면 사실이란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한동훈, 이동재 두 사람의 반론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일방적으로 아마도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KBS 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KBS 내부 자료에 의하면은 KBS 기자와 정보를 제공한 사람 사이의 녹취록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녹취록과 보도된 내용을 대조를 했더니 거의 다 녹취록을 요약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녹취록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녹취록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이 녹취록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KBS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위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컨대 그 녹취록에 보면 이 KBS 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유시민 연관성 모른다고 말한 건 극 초반부, 나중에 가면은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 그런데 공개된 한동훈, 이동재 대화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또 하나, 이 정보를 제공한 이자는 3월 내지 4월 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다. 선거 때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3월 초, 4월 초에 보도를 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건데, KBS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확인된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해 들었을 뿐인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녹취록을 직접 눈으로 듣고 보고 해야 확인이 되는 건데, 이 KBS가 얼마나 기자 교육의 엉터리인지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건 기자가 완전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이 없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 어찌되었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이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다는 구도를 짠 것이다 라고 기자한테 풀이를 해주니까, 이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완전히 소설을 썼습니다. 이 세 개, 이게 좀 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그럼 이 사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추측을 할 뿐입니다. 완전히 정보 브로커, 사기꾼이냐? 아니면 검사냐? 아니면 검사 옆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런 루머를 생산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는 이 정치인이냐? 검사이면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검사면은 정치인이라도 타격이 있겠죠. 뭐 브로커라도 마찬가지죠. 이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동아일보보다 더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막상 아주 미온적입니다.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이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을 해야죠. 수사식 보도를 해가지고 동아일보가 과거에 역사적 특종을 했던 그 전통을 살려가지고 이번에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합니다. 진실편에 서야 합니다. 언론은 권력과 싸우는 겁니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이런 보도에 대해서 권경의 변호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의 인물과,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한 이자와 KBS 기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네요. 추가 취재 없이 청부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었다. 사회적 흉기. 근데 흉기도
저 어디 뭐 로컬 신문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영향력이 큰 KBS, 그것도 시청률이 가장 높은 9시 뉴스에 그리고 또 단정적으로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권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사실은 이 정도 같으면은 KBS 문을 닫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완전히 되말렸습니다. 자, 이제는 사안은 간단합니다. 허위 제보자가 누구냐? 여기에 다른 기자들도, 우리나라 다른 기자들도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취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정권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한국 기자, 그 기자가 한겨레 신문이든 조선일보든 어쨌든 기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지금 편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여기에 친정부 의용 검사, 의용 판사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동 세력이 가세하고 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기자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때 진실편에 서서 이 제보자를 밝히고 이 제보자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낸다면 그것은 취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죠. KBS에서 스스로 자백을 하고 나오면 더 좋고 KBS의 내부 고발자들이 공개를 하면 더 좋고 수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다른 기자들, 언론사도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허위, 권력이 선동을 하면 그것은 전체주의로 갑니다. 권력은 그 힘이 있으므로 절대로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의 선동이 합쳐져 버리면은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걸 초장에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때 막지 못하면은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옵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국 기자들의 분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